반갑습니다. 77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는 공사 바쁜 것들도 많고 또 해외 출장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던 이제 공사들 다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후반기에는 경치 좋은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멋진 집을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평생의 꿈, 어떠면 이제 행복의 그 보금자리 정말 집을 하나, 내 집을 짓는다는 게 많은 또 자기 재산 비중이 또 거기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또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가운데 이제 제가 이 신축공사 어떤 건물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로서 이 신축공사의 완공이 됐을 때 정말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이겁니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최선을 다한다. 이 단어만 들어도 정말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좋은데, 첫 번째, 이 공사에 대한 어떤 경험과 또는 그 어떤 공법과 재료, 그런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신축, 건축, 공사에 대한 그런 경험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법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공사 시공법이 쉬워질 수도 있고, 아울러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공법에 관해서, 어떤 의견에 관해서 나하고 이러한 어떤 금전적인 이익 관계가 없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시공자와 건축주 간에, 또는 뭐 설계자와 건축주 간에, 시공자 간에 금전적인 이유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방식 중에 실비정산, 고수가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많이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 직영 방식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모든 비용 들어가는 거는 건축주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축에 관한, 건축에 관한 관리자는 그 보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식과 아이디어를 다 짜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내 입속과 자꾸 관련이 되고 내 이득, 마진 이런 게 자꾸 연관지어지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완전히 벗어나서 내 그냥 노력하는 대가, 임금만 말하자면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리베이트, 뒷돈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그런 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신도 있고 정말 내 어떤 주장에 힘이 생기고 공사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뭐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사를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답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그러면, 또는 건축주 자신이 확신하는 자기의 선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본인의 이제 취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그 집주인이 되는 건축주의 그런 요구를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너무 효과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공사도 복잡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772는 무슨 경력과 이론 바탕이 그렇게 튼튼하냐? 저는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또 별도로 갖고 있고, 또 건축과 이 토목을 이렇게 세분해 보면은 건축 쪽에는 뭐 건축 구조, 시공, 설계, 뭐 환경, 설비, 건축 재료 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죠. 의사,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진료 과목이 있듯이 그러한 전공 과목별로 뭐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뭐 신경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토목으로 치면은 또 토목은 뭐 측량도 있고 교량, 구조가 있고 또 수리학이라는 게 있고 토질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지만 주택도 이 모든 토목적인 요소와 건축적인 요소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거기에 뭐 전자도 들어가 있고 전기도 들어가 있고 신재생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뭐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최선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국가 관리 차원에서 사람의 뭐 이렇게 몸을 치료하려면 의사 그런 자격, 면허를 주듯이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이 안전하고 또 재산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그런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자격과 면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분야는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분야는 과거엔 명칭이 토목 재료 시험 기사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건설 재료 시험 기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거하고 토질, 콘크리트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게 그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TAB 테스트, 조정, 밸런스 뭐 이런 그래서 TAB 자격증이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건축 분야 또 토목 분야 재료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강의를 통해서 또 현장 실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겪다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닷가에 신축하게 될 주택은 심플하면서 이쁜 집이 되겠는데 건축적 요구사항은 몇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제 단열을 굉장히 첫 번째로 꼽아요. 단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외단열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골조는 이제 콘크리트로 하되 전체를 골조로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다락 그 바닥 면적 전체가 그 다락이 돼요. 그러니까 2층은 아니고 그냥 다락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2층 역할을 하는 그런 다락이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반기에 미팅 때도 그랬지만은 자 이게 전체 콘크리트로 하는 거 또 전체를 이렇게 외단열로 뒤집어 씌우는 거 거기에 조금 나는 다른 의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드렸지만은 또 원체 그 건축주 본인이 그거를 핵심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렇게 갑시다. 공사가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면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도면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 최선이 뭐냐 최선. 이 상황에 이 터에 이 금액으로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면 계략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붕은 그 콘크리트 구조인데 자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구조죠. 박공지붕이고 그 박공지붕 밑에 다락 공간이 되게 돼 있어요. 도면에 나온 거 보면은 지붕 쪽으로 해서 4단열로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골조로 했을 때 거푸집 지붕면 슬라브 거푸집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넣고 철근을 깔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벽 쪽에는 외부에다 단열재를 대서 외단열이 되는데 지붕 쪽으로 가니까 또 내단열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경이 엄청 쓰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 내단열 외단열 이게 100% 이게 좋다. 100% 이게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내단열과 외단열의 그 열적인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별장이라든지 가끔씩 쓰는 그런 주택 건물은 내단열로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굉장히 유리해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시 주거하는 집은 외단열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지붕에 가서 또 내단열이 되고 벽은 또 외단열이 되고 저 같으면은 내가 내 집이다 그러면 그거 별로 크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대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래브 지붕 경사 지붕까지도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특성상 이게 어떤 콘크리트 칠 때 기울기가 있으면 콘크리트라는 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슬럼프치가 작은 거, 이렇게 덜 무너져 내리는 거, 된 거를 주문을 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왜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이 경사 지붕 슬래브 면에 이 박공 지붕에다가 슬럼프 뭐 12cm짜리 이 질적한 거를 갖다 부으면은 이게 되게서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게 모양이 콘크리트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된 거를 불러서 이제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면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콘크리트가 좀 더 밀실하게 되기 위해서 바이브레타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된 콘크리트 슬럼프 치가 작은 거를 불러도 바이브레타를 대는 순간 또 줄줄줄줄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 근데 이 더운 여름 계절에 그 흘러내린 걸 또 삽으로 퍼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그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 면을 매끈하게 미장을 하려고 해도 일단 콘크리트 재물치장 그 미장인데 콘크리트 자체가 되니까 이게 흑손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뭐 물 뿌려가면서 뭐 하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거칠거칠하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뭐 시공하는 분들은 뭐 철근을 다 슬라브 철근 엮어대고 거기다가 줄을 떼어서 또 각 파이프로 용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 철근에다가 함부로 용접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철근 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시공 그 기본 안 되는 겁니다. 철근에다가 각 파이프를 용접해 대고 이러는 거는 철근에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공도 힘들고 또 이 경사 지붕면에 콘크리트 품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 원래는 구조체 자체가 수밀성이라 그러죠. 이 딱 물이 새지 않게 아주 밀실하게 밀도 있게 콘크리트가 쳐져서 정말 콘크리트가 그냥 잘 쳐지면 거기다 방수를 뭐 하고 뭐 안 해도 물이 새지를 않아요.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경사면에다가 바이브레타 사용도 못하고 또 된 콘크리트를 갖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려니까 그 안에 미세한 균열 틈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내단열 외단열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 샌드위치 판넬 형식의 지붕판이 별도로 나오죠. 뭐 칼라 강판이 됐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징크 판넬이 됐던 그 판넬 두께가 20cm가 넘죠. 우리 단열 규격대로 하면은 뭐 225mm도 있고 또 뭐 더 그냥 단열하고 싶으면 260mm도 있어요. 그런 판넬을 갖다 딱 덮으면은 한 방에 끝이 납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지붕이 끝나요. 이게 무슨 방공호도 아니고 뭐 은행 금고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콘크리트를 아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뼈대를 철골로 딱 잡아주고 그 철골 위에 각 파이프나 시형강 위에 그 징크 판넬, 지붕용 징크 판넬 단열 성능 좋은 거 두꺼운 걸로 딱 덮으면은 방수 성능도 좋죠. 단열 성능도 좋죠. 이 구조체로서 모양도 지붕 각도도 충분하게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안쪽으로 자 2층은 아니고 거기가 이제 다락 공간이 되니까 다락이니까 뭡니까? 다락에 또 규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박공 형식의 다락에서는 이 가중평균 높이랑 요 가운데 높이가 뭐 1m 80 넘으면 안 되죠. 또 이제 이 평자로 된 다락은 평균 가중평균 요 높이가 1m 50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삼각형 지붕이 유리해요. 삼각형 지붕은 가중평균 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뭐 훨씬 높아도 이 사이드 쪽이 낮으니까 뭐 서서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이 가운데 쪽 공간은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붕은 콘크리트 구조체로 안 하고 그냥 철골을 넣어서 각파이프를 넣어서 시형강을 넣어서 판넬, 징크 판넬로 덮는다. 그럼 뭐 방수 잘 되죠. 단열 좋죠. 내구성도 괜찮죠. 모양도 좋죠. 다 만족이 돼요. 더구나 비용이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시공 공사도 빨라요. 크레인 하나 불러가지고 뭐 또 높이가 너무 높지 않으면 크레인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께가 많이 나가니까 이 EPS도
이 단열재도 두께가 많으면 꽤 무게가 나가죠. 뭐 작업을 빨리 하고 싶으면,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크레인을 써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붕을 딱 완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려져 나온 도면에 의하면 또 이 다락 부분 바닥, 그러니까 1층 그 뚜껑 부분도 콘크리트 타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집 같으면 굳이 거기다 콘크리트 안 칠 거예요. 치지 말고 이 지붕 철골하는 팀이 왔을 때 거기도 바닥을 각파이프나 그걸로 장선을 쭉 깔고 거기다 TNG 합판이라든지 두꺼운 합판 있어요. 바닥용 합판. 그런 걸로 쫙 깔면 돼요. 어차피 이 다락의 조건은 뭡니까? 거기에 이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온수 파이프 난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설비적인 거, 화장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그 다락의 구성 그 조건입니다. 그럴 바에는 뭐 콘크리트까지 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콘크리트를 치려면 콘크리트 공정이 그 다락의 바닥 거기까지 또 콘크리트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굳은 다음에 또 서포트랑 거푸집을 다 대서 또 지붕을 또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펌프카 와야죠. 뭐 또 시간 걸리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건물 자체 중량만, 하중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건식공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건식. 충분히 바닥에 이 벽체들이 올라와 있죠. 이게 뭐 내력벽이 됐던 뭐 비내력벽이 됐던 벽체들이 올라왔을 때 그 벽체가 기둥이 돼서 그 위에다가 바닥을 깔아주면 충분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붕에서 용마루가 꽤 길게 12m, 13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뻥 뚫려 있는 중정 부분 밑에 거실 부분 그 모서리에 뭐 철제 기둥을 세워준다든지, 그래서 공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그 용마루 지붕틀을 이제 구조적으로 받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도 빨라지고 이 별 문제 하자도 없습니다. 이 공사라는 게, 시공이라는 게 굉장히 막 뭐 겹겹이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할수록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구조적인 안전, 기능과 효과, 시공성, 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면은 공사가 하기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이 재료 선택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이거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면서 그닥 큰 효과는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전체를 외단열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처마, 이 박공 처마 끝에 내려오는 요 날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처리가 안 돼서 그 날개 없이, 처마 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디자인도 요새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죠. 그럼 벽에는 반드시 어떤 재료로 해도 빗물이 흐른 자국이 나요.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흡수율이 없는 유리를 갖다 막아대놔도 그 유리에도 빗물 흐른 자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창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빗방울이 튀고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좋지만 처마를 좀 내줘야 돼요. 처마를. 30cm가 됐든 50cm가 됐든 벽에서 처마는 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또 처마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뭐 안에다가 앙카를 받고 또 파이프, 각파이프를 대고 뭐 구조체를 만들어서 처마 부분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에요.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태풍에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바람의 이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 못하게 셉니다. 이 공기라는 게 이 자기 무게가 있어요. 예? 공기 1立方메타가 몇 킬로예요? 우리 지금 사는 1.2킬로나 돼요. 예? 무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속도를 갖고 하면은 이 지붕이 이렇게 뭐 양력이라 그러지, 양력. 그런 게 작용하다 보면 이게 뜨는 성질, 막 이래가지고 뜯겨져 나갑니다. 뜯겨져 나가. 그랬을 때 그런 태풍에 대비해서 특히 바닷가 같은 데는 바람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앙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앙카하기 위해서는 또 콘크리트 면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거기다 뭐 브라켓을 달아서 거기다 지붕 뭐 징크 뭐 호판이 됐던 뭐가 됐던 걔를 또 연결하고 그 안에다 단열재를 채우고 뭐 이러한 시공 관계가 굉장히 불합리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앙카를 박고 브라켓을 달고 얘네들이 다 금속재 철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열이 전달 안 될까요? 그 뭐 미미하나마 열이 또 거기 전달이 되고, 예. 그걸 통해서 또 빗물이 스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시공법이 있다면 단순하고 간단한 걸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문제점도 적고 이제 오래돼도 하자가 없어요. 제 영상에서 이 지붕 재료 중에 금속판, 뭐 리얼 징크, 오리지널 징크, 뭐 알루미늄 징크, 뭐 이런 게 쭉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럼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물론 제가 뭐 돈이 너무 많아요. 막 돈을 흥청망청 막 써도 계속 돈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오리지널 정말 징크 그 금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한정적인 어떤 범위의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굳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금속 가공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리얼 징크 괜찮아요. 그게 뭐 칼라 철판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고, 그게 그렇게 내구성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한 30년 정도 껐다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코팅, 끓긴다든지 그러면 녹이 필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징크 판넬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가 확고부동하게 또 믿고 있는 사실,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는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비용 관계, 또 장단점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다시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정하더라도 이제 설계가 빨리 확정을 시켜가지고 또 설계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계 지금 뭐 초기니까 빨리 교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장래에 건축주가 된다든지 또는 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재료의 선택과 시공법과 그것이 갖다 주는 효과, 미적인 효과, 기능적인 효과,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뭘 잘못 결정하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 피아노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고치려고 여러 군데, 뭐 이태원에까지, 이태원 거기 그 앤틱 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다 서로 문의하고 했는데 이 원체 무거운 게 피아노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피아노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구를 고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고치는 과정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